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자세 조절과 균형 장애의 원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신체의 균형을 잡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자세 조절 장애는 단순히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근육이 뻣뻣한 증상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우리 대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생성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보도파와 같은 도파민 보충 약물을 투여하면 손떨림이나 근경직, 그리고 느린 움직임 같은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 자세 조절 능력, 즉 넘어지지 않게 신체 균형을 잡고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은 도파민 약물로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체의 자세 조절에는 뇌의 여러 영역, 예를 들어서 소뇌와 전정계, 그리고 보행 반사와 관련된 뇌줄기 부위 등 여러 뇌 영역이 함께 작용하는데, 이 시스템들이 단순히 도파민만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킨슨병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해도 여전히 균형을 잃거나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경향, 이를 리트로펄션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 후방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낙상과 같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생기면 이 몸의 근육 조절 능력과 긴장도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굳어지는 이 강직증, 영어로는 rigidity라고 하는데, 이 강직증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체의 여러 부위가 자연스럽게 곧게 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몸이 이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듯한 이 구부정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즉 파킨슨병 환자의 특징적인 자세는 이 엉덩이와 무릎 관절이 굽혀지고 상체가 굽은 채로 머리가 앞으로 약간 숙여진 형태이며, 이런 자세는 단순히 습관 때문이 아니라 근육 강직과 신체 균형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중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걷거나 일어날 때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걸음걸이도 짧고 느린 소보, 즉 작은 보행 형태를 띠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를 셔플링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구부정한 자세에서 느리면서 짧고 작은 종종 걸음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파킨슨 질병의 초기 단계에는 몸이 균형을 잡는 자세 반응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즉, 갑자기 몸이 밀리거나 또는 흔들려도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다시 잡아 넘어가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말기 단계, 즉 병이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는 이 자세 반응 능력이 점점 약해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때 즉각적으로 근육이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몸의 중심을 되돌려야 하는데, 이런 조절 반응이 늦거나 약하게 일어납니다. 그 결과 신체의 균형 유지 능력, 즉 자세 안정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이나 가벼운 움직임에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 즉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병이 진행될수록
몸의 자동 균형 조절 기능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서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반응이 늦어지거나 부정확해지며 결국 몸의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증에서 중등도 파킨슨병이란 질환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의 환자들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또는 균형 조절 능력이 양쪽 몸에서 동일하게 손상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더 심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우리 몸은 오른쪽과 왼쪽의 근육과 감각 그리고 뇌의 운동 조절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 병의 경우 이 질환은 대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 명령이 부드럽고 양쪽이 대칭적으로 조절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신체 중 어느 한쪽이 더 뻣뻣하거나 느리고 근육 반응도 더 약해지는 이 비대칭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운동 기능의 비대칭성이 결국 신체 균형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때보다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 더 쉽게 넘어지거나 어느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 파킨슨 질환이 심하지 않은 이 경증 및 중등도 단계에서도 신체 균형 유지 능력이 양쪽 몸에서 동일하게 손상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더 약하거나 느려질 수 있는 균형 조절 능력의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이 처음 나타난 신규 환자들을 이 데노보 환자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 질환이 없었던 신규 환자들에게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정상처럼 보여도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신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작은 균형 문제가 관찰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질병이 새로 발생해서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질병이 진행되기 전 초기 상태의 신규 환자들은 눈에 띄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몸이 신체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서 있거나 조용히 자세를 유지할 때 몸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경계의 균형 조절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전정계와 손해, 그리고 감각 운동, 통합 기능을 아우르는 신체의 균형 조절 시스템이 이미 약간 손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두 발로 서 있을 때 거의 중심을 잘 유지하지만 파킨슨 병의 신규 환자의 경우 마치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부는 것처럼 몸이 미세하게 좌우 또는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육안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지면 발력기와 같은 균형 검사기로 측정하면 신체 흔들림의 크기나 빈도가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파킨슨 병의 초기 단계 환자는 겉보기에는 신체 균형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를 유지할 때 시각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몸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귀의 평형 기관인 전정 감각과 근육과 관절 감각인 채성 감각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는 이 비시각적 감각, 특히 채성 감각과 전정 감각을 정확히 통합하거나 사용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눈을 감는 순간
즉 비시각적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때는 자세 균형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들은 눈을 감고 서 있기와 같은 이 시각을 차단한 균형 유지 과제가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자세 조절 능력의 저하, 이를 이제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서브클리니컬 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미세한 자세 조절 능력 저하가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이 시각 차단 균형 과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눈뜬 상태에서는 시각 정보를 통해 자세를 쉽게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안정적이지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전정 감각과 채성 감각만으로 이 자세를 조절해야 하므로 초기 PD 환자에게서 이 자세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각을 차단한 균형 테스트는 이 초기 파킨슨 환자의 숨겨진 자세 불안정성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쉽게 넘어지는 자세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들 환자들의 서 있을 때의 신체 흔들림, 즉 정적 자세 동안 몸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측정해서 균형 능력을 예측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균형이 매우 나쁜 환자라고 해서 항상 몸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균형이 비교적 좋은 환자라도 의외로 신체 흔들림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정적 자세에서의 신체 흔들림의 크기와 실제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성, 즉 자세 불안정성의 정도 사이에 항상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가만 보고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 능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말해 정적인 흔들림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보행 중이나 일상 동작 중에 나타나는 균형 장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근육 강직과 반응 지연, 그리고 감각 통합 이상 등이 신체 균형에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히 흔들림의 양으로는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균형 평가를 위해서는 정적 흔들림 측정뿐만 아니라 동적 자세 조절 능력, 예를 들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보행 중 균형 조절 능력 등 동적 자세 조절 능력도 함께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인 정적 자세 검사는 주로 이 폴스 플레이트라 불리는 바닥에 지면 발력기 위에 서서 몸의 무게 중심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좌우나 앞뒤로 얼마나 흔들리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 정적 자세 검사를 통해서 자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건강한 사람과 파킨슨병 환자는 비교적 쉽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신체 중심을 잘 유지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몸이 더 많이 흔들리거나 중심 이동이 커집니다. 즉, 이 사람은 파킨슨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이 검사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 잘 넘어지는 사람, 즉 낙상 환자와 잘 넘어지지 않는 사람, 즉 비낙상 환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낙상 환자 집단 및 비낙상 환자 집단 모두 어느 정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낙상은 걷기나 방향 전환, 그리고 돌발 자극 반응 등 주로 움직임 중에 일어나므로 정적인 검사만으로는 실제 넘어짐의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건강인과 파킨슨병 환자를 비교하는 경우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 흔들림이 더 크기 때문에 정적 자세 검사는 건강인과 PD 환자를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병 환자 내에서 낙상 환자와 비낙상 환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정적인 흔들림의 차이가 파킨슨 환자 내의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데에는 제한적입니다. 즉, 정적 자세 검사로 파킨슨병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누가 더 위험한가, 즉 낙상 위험이 높은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동적 균형 검사나 보행 검사 등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근육 경직, 영어로는 rigidity라고 합니다. 이 근육 경직이란 근육이 굳어지고 움직일 때 부드럽게 늘어나거나 이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특정 관절을 움직이려고 할 때 주변 근육이 저항을 일으켜서 마치 움직이기 어려운 고무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경직은 몸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부위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사지 근육은 팔과 다리에 있는 근육을 말하며 이 체간 근육은 몸통과 목 주변 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지탱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특히 체간 근육의 경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즉, 팔다리보다는 몸통 부분이 더 뻣뻣하게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몸을 곧게 세우기가 어렵고 허리가 굽은 자세, 특히 앞으로 굽은 자세, 영어로는 stooped posture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를 자주 보입니다. 또한 몸통이 뻣뻣해지면 자세를 조정하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요약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근육 경직증으로 인해서 몸이 전반적으로 뻣뻣해지지만 특히 몸통, 즉 체간 근육의 경직이 팔다리의 사지 근육보다 더 심해서 자세를 곧게 유지하거나 신체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근육의 경직, 리지디티 증상의 증가란 근육이 평소보다 단단하게 굳어서 움직일 때 저항이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파킨슨병 환자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관절을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근육 경직은 몸 전체 근육이 다소 뻣뻣해질 수 있지만 특히 목 부위의 근육이 심하게 뻣뻣해집니다. 이로 인해 머리나 몸통을 돌리거나 숙이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이 대근육 운동, 영어로는 gross motor skill이라고 하는데 이 대근육 운동이란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처럼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거나 구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균형 잡기 등이 모두 대근육 운동입니다. 이러한 대근육 운동 중에서 이 팔자 걷기는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숫자 8자의 형태의 코스를 따라 걷는 복합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몸통의 회전과 균형 조절이 필요하므로 경직이 심하면 부드럽게 회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구르기는 몸 전체를 이용해서 누워서 옆으로 회전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목과 몸통이 뻣뻣하면 몸을 부드럽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 목 부위의 근육이 특히 뻣뻣해지면 머리와 몸통을 자유롭게 돌리거나 움직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큰 근육을 이용한 전신 움직임, 예를 들어서 방향을 전환하던가 몸을 구른다던가 이런 동작을 할 때 이 대근육 운동 수행에 장애가 생기며 이런 움직임의 제한이 신체 균형 유지나 일상 동작 수행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인데 이 도파민을 보충해서
근육의 경직 증상이나 운동의 느림 증상, 이를 서동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 약물을 투여하면 근육 경직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데 이때 특히 팔과 다리 근긴장, 즉 사지의 근긴장은 눈에 띄게 완화되지만 몸통, 즉 체간의 근긴장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체간 근육은 해당 약물에 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점은 근긴장에 대한 약물 반응의 차이는 단순히 약물의 작용 세기의 차이가 아니라 체관 근육과 사지 근육의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즉 신경 통제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과 다리 근육의 긴장은 주로 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신경 경로, 예를 들어서 기저핵 회로라든지 이 도파민성 신경 회로에 의해 조절됩니다. 반면에 몸통 근육의 긴장은 이 뇌간이나 척수 수준의 다른 신경 경로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보도파 약물은 팔과 다리에는 잘 듣지만 몸통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간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와 사지를 조절하는 신경 회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몸통과 팔, 다리의 근육 긴장은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경 제어 회로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신체는 서 있을 때 균형을 잃지 않고 몸을 기울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뒤로 약간 젖혀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이때 발을 옮기지 않고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자세 안정성의 한계, 영어로는 Limit of Stability라고 합니다. 이 파킨슨 병이나 균형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이 기울여 보세요 또는 뒤로 젖혀 보세요 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이 조금만 기울여도 불안정해지거나 넘어지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앞뒤 방향으로 버틸 수 있는 신체 균형의 범위가 더 작아졌다는 또는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전후방 자세의 안정성의 한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시로 비유하면 건강한 사람은 앞으로 8도, 뒤로는 4도 정도까지 몸을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앞으로 3도 정도만 기울여도 몸의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구역 또는 그 범위가 좁아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 자세 안정성의 한계는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전후방 안정성 한계가 감소했다는 것은 앞뒤로 몸을 기울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작은 움직임에도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상면은 우리 신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가상의 평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주로 앞뒤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 앞뒤로 흔들리는 자세 변화가 바로 시상면의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리면 일반적으로 발목을 살짝 뒤로 젖혀서 중심을 되돌리고,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면 발목을 앞으로 굽혀서 중심을 잡습니다. 이렇게 발목 관절의 작은 조절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뒤 방향, 즉 시상면의 자세 안정성에 있어서는 발목 관절 제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발목 근육이나 신경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앞뒤로 기울어질 때 이를 제대로 보정하지 못해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앞뒤 방향의 균형, 즉 시상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앞으로 약간 밀려도
발목을 살짝 뒤로 젖혀서 자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병 환자처럼 발목 제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이런 조절이 늦거나 부족해서 앞뒤로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하면 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균형을 잃는 주요 문제는 몸이 앞으로나 뒤로 기울 때, 즉 시상면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 방향의 균형은 주로 발목 관절의 조절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 안정성 한계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몸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안정 범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가 넓으면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좁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에는 이 자세 안정성의 한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안정 범위의 감소는 항상 그렇거나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증상이 더 심한 환자일수록, 즉 병이 더 진행된 사람일수록 몸의 중심을 살짝만 움직여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자세 안정성 한계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레보도파와 같은 약물의 약효가 떨어질 시간, 이거는 오프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 오프 페이즈, 즉 약효 효실 시간에는 약물을 복용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서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인 약효 개시 시간, 영어로는 on phase라고 하고요. 이 약효 개시 시간에 비해 이 오프 페이즈 시간에서 몸이 더 뻣뻣해지고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정리하면 이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 능력, 특별히 자세 안정성의 한계는 병의 심한 정도와 약효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병이 심하거나 약효가 떨어진 오프 페이즈 때에는 균형 유지의 범위가 더 줄어들어서 넘어질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균형 장애, 즉 자세를 유지하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약하거나 몸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감각 정보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또는 체성 감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proprioception 또는 proprioceptive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은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힘줄에 있는 감각 수용기들이 보내는 정보입니다. 이 고유 수용성 감각 덕분에 우리는 눈을 감고도 손이나 발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몸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둔해지거나 부정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작은 자세 변화에도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또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면 단일 감각이 아니라 시각과 전정 감각,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이 세 가지 감각 정보가 뇌에서 잘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감각 정보들을 조합하고 해석하는 뇌의 능력, 즉 뇌내의 기저핵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이 바뀌거나 감각 정보가 일부 차단될 때, 예를 들어서 눈을 감거나 어두운 곳에서 걷는 경우 등 그런 경우에는 신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 균형 문제는 단순한 근육이나 운동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위치를 느끼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이상이나 여러 감각 정보를 뇌에서 통합하는 과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레보도파와 도파민 작용제는 파킨슨병의 주요 치료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 속의 도파민 부족을 보완해서 근육 경직이나 느린 움직임과 같은 운동 이상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 이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이 오히려 이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약제를 복용하면 전반적인 몸의 움직임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자기 팔이나 관절의 위치를 정확히 느끼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상지, 즉 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팔 움직임의 정밀한 제어나 균형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레보도파나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하면 근육 경직과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과 같은 운동 이상 증상은 완화되지만,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고유 수용성 감각, 특히 팔 관절의 위치 감각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움직임은 좋아지지만 팔의 위치를 느끼는 감각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바닥 지지면의 균형 방해란 이 실험실 같은 곳에서 사람이 서 있는 바닥,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 앞이나 뒤 또는 좌우로 갑자기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빠르게 이렇게 밀리면 몸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다리와 몸통 근육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균형 방해, 영어로는 balance perturbation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닥의 플랫폼이 움직이는 속도나 진폭, 즉 크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닥이 천천히 움직이거나 갑자기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파킨슨병 환자와 손해질환 환자를 비교해보면, 손해질환 환자는 이런 상황에서 몸의 반응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바닥이 살짝 움직여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크게 움직여도 자세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얼마나 세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파킨슨병 환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균형 방해의 속도나 크기에 따라 신체 반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바닥이 천천히 움직이면 적당히, 그리고 만약 빠르게 움직이면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식으로 자세 반응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손해질환 환자는 운동 강도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 즉 조절력에 문제가 있고,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개시나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지만 반응 강도의 조절 자체는 비교적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균형 방해가 있을 경우 우리 인체는 즉시 근육을 사용해서 몸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목과 무릎,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만들어내는 이 회전력, 이를 토크라고 하는데, 이 넘어지지 않고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을 되돌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토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균형 방해의 변이 진폭이 큰 경우에는, 즉 바닥의 플랫폼이 갑자기 많이 움직이거나 또는 누군가 몸을 세게 밀었을 때와 같이 몸이 크게 흔들리며 균형을 깨트리는 상황에서는 몸을 다시 세우는 반응인 이 토크 반응이 건강한 사람보다 약하게 나타납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큰 균형 방해가 오면 더 강하게 근육을 써서, 즉 더 큰 토크를 생성해서 신체 균형을 회복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토크 반응이 충분히 커지지 않아서 신체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큰 외부 자극이 가해져서 몸이 많이 흔들릴 때 파킨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처럼 강하게 균형을 되돌리는 근육 반응, 즉 토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이 하지 근육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적 자세에서 하지 근육은 긴장성 활동을 계속하면서 하나의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의 기본적인 받침대 역할이 너무 강하면 몸이 뻣뻣해지고, 반대로 너무 약하면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파킨슨병 환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 하지 근육이 긴장하는 정도를 줄여줍니다. 즉, 평소에 다리 근육이 과도하게 뻣뻣하지 않고 근육 경직이 좀 더 이완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생깁니다. 외부에서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균형 방해가 있을 때 원래라면 하지 근육이 재빨리 수축해서 몸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 반응, 즉 토크와 근육의 조절이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서 있을 때는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좋아 보이지만 갑자기 신체 균형이 깨질 때는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레보도파의 영향은 우선 이 정적 자세에서 하지 근육의 긴장성 활동을 감소시켜 줍니다. 즉 가만히 서 있을 때 다리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을 낮춰줘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외부 방해에 의해 신체 균형이 흐트러질 때는 균형 회복에 필요한 근육 반응과 통크가 감소해서 균형을 되찾기가 어렵게 되고 따라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는 원래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완시켜주는 약이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신체 균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으면 떨림이나 경직증은 줄어들지만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레보도파를 복용한 뒤에는 외부로부터의 균형 방해에 대해 근육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자세를 바로잡는 힘인 이 저항력이 줄어들어서 몸이 흔들릴 때 자세를 버티거나 바로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달리 말해 외부 변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면 몸이 밀리거나 흔들릴 때 몸의 무게중심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고정 반응이 늦어져서 몸이 쉽게 앞으로나 혹은 옆으로 쏠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 환자에게 있어서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몸의 움직임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몸이 외부의 밀침 등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져서 몸의 무게중심이 더 빠르게 흔들리고 결국 신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후방으로 자세 방해를 받을 때 신체 균형을 잘 잃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PD 환자의 어깨를 뒤로 살짝 밀거나 또는 바닥이 갑자기 움직여서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건강한 사람은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발을 한 발 내딛어서 몸의 균형을 잡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이러한 반응이 느리거나 움직임이 작아서 쉽게 넘어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실험실 같은 곳에서 바닥 지지면을 위쪽으로 기울이면 이 발밑에 플랫폼이라는 불리는 이 바닥판이 앞쪽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몸은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후방으로 자세 방해를 받을 때 파킨슨병 환자는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자세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발을 내딛어서 몸의 중심을 회복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이런 보상 반응이 늦거나 부족해서 결국 몸의 균형을 잃거나 뒤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바닥이 위로 들리는 움직임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몸이 뒤로, 즉 후방으로 밀리는 자극으로 작용하고 이때 파킨슨병 환자는 정상적인 자세 반응, 예를 들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든지 또는 발을 내딛는다든지 등의 자세 반응을 잘 하지 못해서 균형을 쉽게 잃거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부 다리 쪽의 근육의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가자미 근은 이 종아리 뒤쪽에 깊은 곳에 있는 근육으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경골근은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발을 들어 올리며 몸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파킨슨 병이나 손해 질환 등에서는 자세 반응을 조절하는 이 근육들의 협응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몸이 앞으로나 뒤쪽으로 기울면 종아리 쪽의 가자미 근과 앞쪽의 정경골근, 이 두 근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작용해야 몸을 다시 세워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 환자는 이 뒤쪽의 가자미 근이 과도하게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때, 즉 신전될 때 반응의 크기, 즉 진폭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반면 앞쪽의 전경골근은 반응이 약하거나 늦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앞뒤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이 뒤로 밀리게 되는 후방 변이가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하부 다리 쪽의 앞뒤 근육이 균형 있게 협응해야 자세가 안정되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가자미 근은 너무 세게 반응하고 정경골근은 반응이 약하거나 느려서 몸이 뒤로 밀리며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신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약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효가 떨어진 약효 소실 시간, 오프 페이즈 또는 오프 타임에서는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을 때의 보정 반응, 즉 자세 반응이 더 크고 불안정하게 나타납니다. 즉 몸이 덜 유연하게 움직이고 반응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자세의 불안정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약이 잘 듣는 약효 개시 시간, 온타임 또는 온페이즈에서는 도파민이 충분히 작용하므로 자세 반응의 크기 또는 진폭이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요약하면 약효가 떨어진 오프타임에서는 균형을 잡는 반응이 더 불안정하고 크며, 약이 잘 듣는 온타임에서는 반응이 건강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대뇌 기저핵 손상 환자와 건강한 사람에게 여러 방향, 예를 들어서 앞이나 뒤, 옆 등으로 자세를 방해하는 자극을 주고, 그리고 각 방향에서 하지와 몸통, 즉 체간 근육이 가장 세게 반응하는 방향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이 파킨슨병 환자의 근육이 반응하는 기본적인 방향 패턴은 건강한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즉 외부 힘이 어느 방향에서 오면 어떤 근육이 주로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자세 반응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신경회로가 꼭 대뇌의 기저핵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기저핵이 손상되더라도 어떤 근육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 패턴은 다른 신경구조, 예를 들어서 뇌관이나 척수회로 등과 같은 신경구조에 의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 환자를 여러 방향으로 자세 방해를 주면서 하지와 체간 근육의 반응 방향을 살펴보면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근육 반응 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뇌 기저핵이 없어도 기본적인 자세 반응은 가능하며 다른 신경계가 이를 보조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근육에 있어서 이 기랑근, 영어로는 antagonist muscle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랑근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인 주동근,
영어로는 애고니스트 머슬이라고 하고요. 이 주동근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굽히는 동작을 할 때는 이두근이 주동근이 되고 삼두근이 기랑근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려고 할 때는 대퇴사두근이 주동근, 그리고 햄스트링이 기랑근이 됩니다.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할 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정상적인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신체가 흔들릴 때 주로 필요한 근육만 순서대로 활성화시켜서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이때 기랑근은 주동근 다음에 주동근이 활성화되고 난 잠시 뒤에 활성화되거나 약하게 작용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기랑근이 너무 빨리 그리고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즉 몸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주동근이 몸을 바로 잡으려고 수축할 때 동시에 반대 방향의 기랑근도 같이 수축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근육의 동시 활성화, 영어로는 co-activation 또는 co-contra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해서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의 동시 활성화가 계속되면 몸이 굳은 느낌이 생기고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근육 경직, 즉 리지디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리지디티가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랑근의 빠르고 강한 활성화는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이 자연스럽게 흔들림을 보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몸의 유연한 균형 반응을 방해하고 파킨슨병 환자의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세트라는 개념은 이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를 중추 세트, 영어로는 센트럴 세트라고 부릅니다. 세트 또는 중추 세트란 신경계가 특정한 움직임이나 동작 과제에 대비해서 미리 반응을 만들어 놓은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곧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예상되는 자극이나 외부 조건에 대해 미리 준비된 신체 반응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걷기에서 멈추기, 또는 앉기에서 일어서기, 그리고 한 발 들기에서 두 발 서기처럼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바뀔 때 우리의 뇌는 미리 다음 동작에 맞게 근육의 긴장도나 신경 신호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동작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세트 변경, 세트 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병에서는 뇌내의 기저핵 기능이 손상돼서 새로운 동작으로 전환할 때 신경계가 재빨리 다른 준비 상태로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즉 신경계가 하나의 패턴에 머물러 버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거나 전환하지 못하는 세트 변경 어려움 또는 장애, 영어로는 세트 쉬프팅 데피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동작 전환의 지연 현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려고 할 때, 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근육 긴장을 조절해서 멈추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걷다가 멈추는 동작을 전환할 때 신경계에서 신호를 바꾸는 속도가 느려서 멈추는 타이밍이 늦거나 불안정해집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을 일으키기 위한 근육들이 제때 또는 미리 준비되지 않아서 동작이 느리고 신체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트란 우리 신경계가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만든 운동 준비 상태인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문제점은 그 준비 상태를 새로운 동작 과제에
쉽게 바꾸는 능력, 이 세트 전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느려지고 경직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특히 이 자세 방해 상황에서 세트 변경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밀리거나 또는 지면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누가 살짝 밀었을 때 정상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변화, 즉 자세 방해를 감지하고 이전에 안정된 자세 유지 모드에서 균형 회복 모드로 빠르게 전환, 즉 세트 변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트 변경 능력이 손상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뇌가 이전 자세 유지 전략을 즉시 중단하지 못하고 새로운 균형 반응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반응이 늦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뻣뻣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신체 균형을 되찾지 못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 밀었다고 해봅시다.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뇌는 즉시 지금은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세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 발을 내딛기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빠른 세트 변경 덕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트 변경이 어려운 파킨슨병 환자는 이전에 가만히 서 있기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한 발 내딛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서 균형 반응이 늦어져서 신체 중심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험실 등에서 파킨슨병 환자가 손잡이나 난간 같은 고정된 물체를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발 아래 바닥 지지면이 갑자기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내려가면 몸이 앞으로 쓰러질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순간 우리 인체는 자동으로 종아리 앞쪽의 근육인 전경골근을 사용해서 발을 들어 올려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정된 물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므로 근육 반응의 진폭, 즉 반응의 크기를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단단한 물체를 잡고 있으니까 많이 힘줄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반응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근육 반응을 적절히 줄이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즉, 고정된 물체를 잡고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근육이 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오히려 몸의 움직임이 경직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지금은 덜 힘줘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바닥이 내려갈 때 전경골근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로 인해 신체 균형 조절이 부자연스럽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자세나 균형 조절의 문제, 즉 자세의 불안정성과 신체의 흔들림의 증가, 그리고 보행 시 균형 장애 등 이러한 자세 및 균형 조절 능력이 나빠질수록 파킨슨병의 진행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질병의 중증도, 즉 얼마나 병이 심한가와 이 균형과 자세 손상의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균형 문제나 자세 조절의 미세한 이상이 병이 꽤 진행된 이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파킨슨병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미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킨슨병 초기에 눈에 띄는 떨림 증상이나 근육 경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몸의 중심을 조절하는 능력과 자세 안정성, 그리고 미세한 균형 감각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자세와 균형 능력의 손상 정도는 질병의 심각도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이 손상은 질병이 심해진 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도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려면 그 직전에 우리 몸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 자세를 먼저 자동으로 취합니다. 그런 후에 발을 내딛는 동작이든 손을 뻗는 동작이든 여러 동작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약간 뒤로 기울며 균형을 잡고, 또 서 있을 때 발을 내딛는 동작을 하기 전에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의 중심이 미리 이동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전적인 자세 조절을 예비 자세 조절 APA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 환자는 이런 예비 자세 조절이 감소합니다. 즉, 몸이 앞으로 움직이거나 팔을 들기 전에 미리 균형을 잡아주는 이 근육 반응이 약하거나 늦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작을 시작할 때 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몸의 균형을 잃거나 흔들림이 커지고 걷기나 팔 들기 또는 방향 전환 등과 같은 일상 동작이 어색하고 느리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건강한 사람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즉 동작을 수행하는 협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 유지와 움직임이 따로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려 하면 신체 중심이 무너지고 반대로 서 있으려 하면 움직임이 경직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체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능력, 즉 자세 동작 간의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정리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동작 전에 근육이 미리 활성화되어 신체 균형을 준비하는 반면, 파킨슨병 환자는 동작 전에 미리 준비하는 근육 반응이 약하거나 늦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자세 유지와 동작 수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와 동작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불안정하며 균형 상실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먼저 적응적 반응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 병이나 환경 변화에 맞게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정하여 적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특정 반응이 이 병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불안정함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꾼 반응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PA 이 자세 예비 자세 조절은 우리가 팔을 들거나 걸음을 시작할 때 실제 움직임 전에 신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몸이 자동으로 준비하는 근육 반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느리고 동작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느린 움직임은 병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더 안전하게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 움직임이 느려지면, 즉 움직임의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동작 수행에 따른 몸의 중심이 갑자기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잃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인체가 미리 중심을 잡기 위한 APA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건강한 사람은 팔을 빨리 들어올릴 때 그 전에 하지 근육이 미리 수축해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즉 APA가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기 때문에 신체 중심이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굳이 미리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APA가 약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느린 움직임은 단순히 비정상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즉 자세 안정성을 높이려는 적응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면 자세 흔들림이 줄어들고 예비 자세 조절도 덜 필요해집니다. 이 발끝으로 서는 동작, 즉 까치발 들기와 같은 이 동작은 서 있다가 발 뒤꿈치를 들면서 발끝으로 체중을 옮기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이 자세 구성 요소, 영어로는 postural component, 이 자세 구성 요소란 해당 동작을 할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미리 준비하는 움직임을 말하고, 즉 APA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위적 구성 요소, 영어로는 voluntary component라고 하는데, 이 수위적 구성 요소란 실제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주된 동작,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위적으로 하는 근육 활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할 때는 먼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준비가 일어나고, 즉 자세 구성 요소가 먼저 작동하고, 이어서 발 뒤꿈치를 드는 실제 움직임, 즉 수위적 구성 요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 두 단계에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두 구성 요소 수행에 필요한 근육의 힘, 즉 크기가 약해져서 움직임이 충분히 크지 않고, 그리고 근육 활성화의 타이밍, 즉 시기도 늦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하부 하지의 앞쪽 근육인 전경골근이 제때 이완, 즉 활성화가 끝나지 않아서 뒤쪽 근육인 비복근이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세 균형 유지와 발끝 들기 동작 간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즉 파킨슨병 환자들은 신체 균형을 잡는 준비 단계와 실제로 발끝으로 서는 동작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동작이 느리고 불안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약하면 파킨슨병 환자들은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 균형을 잡는 준비 단계인 이 자세 구성 요소와 실제 발을 드는 단계인 수위적 구성 요소 사이의 연결이 늦고 약해서 결과적으로 동작이 작고 느리며 불안정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끝으로 서는 동작 과제를 수행할 때는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 즉 균형을 잡는 부분과 실제로 근육을 수위적으로 수축해서 몸을 들어 올리는 부분이 함께 작동합니다. 즉 자세 구성 요소와 수위적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데,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이 두 단계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발끝으로 서는 동작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 조절과 몸을 실제로 들어 올리는 움직임, 이 두 가지 요소 모두가 더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즉 관련 근육들이 작동하는 크기, 즉 힘의 세기나 각 구성 요소의 활성화 타이밍이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는 APA가 도파민의 조절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예비 자세 조절 능력은 도파민 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운동의 시작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움직이기 전에 균형을 미리 잡는 능력, 즉 APA가 흐트러짐시지만, 도파민을 보충하면 자세 구성 요소와 수위적 구성 요소의 크기 및 상대적 타이밍을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자세 유지와 움직임의 타이밍이 좋아져서 더 안정적으로 발끝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예비 자세 조절, 즉 APA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반응 자세 조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응 자세 조절은 영어로는 Compensatory Postural Adjustment, 줄여서 CPA라고 합니다. 또는 책에 따라서는 Reactive Postural Adjustment라고도 하기는 합니다. 이 반응 자세 조절은
이 몸의 균형이 실제로 깨졌을 때, 즉 갑자기 몸이 밀리거나 흔들릴 때 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균형 조절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APA는 문자 그대로 anticipatory, 즉 어떤 자극이나 움직임을 예상하고 신체가 미리 균형을 잡기 위해 하는 준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CPA, 즉 반응 자세 조절은 사전에 자극, 방해 등을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신체 균형이 실제로 갑작스럽게 깨졌을 때 이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 조절을 말합니다. 자세 반응이나 자세 조절에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는 반응 및 조절의 비대칭성을 보입니다. 비대칭성이란 이 몸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의 하지 근육은 강하게 반응하는데 반대쪽은 약하거나, 한쪽 팔은 빨리 움직이는데 반대쪽은 느리게 움직이는 식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비대칭성은 움직이기 전의 준비 단계인 예비 자세 조절에서도, 그리고 몸의 균형이 실제로 깨진 뒤의 회복 단계인 반응 자세 조절에서도 몸의 좌우가 고르게 반응하지 않고 한쪽이 더 느리거나 약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파킨슨병은 보통 몸의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쪽의 근육이 더 뻣뻣하거나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조절할 때 좌우 근육의 협응이 깨져서 결과적으로 균형 유지가 어렵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요약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움직임 전에 미리 균형을 잡는 준비 반응인 예비 자세 조절, 즉 APA에서 좌우의 근육 반응이 불균형합니다. 즉 한쪽이 반대쪽에 비해 느리거나 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 후 몸의 균형을 되찾는 반응인 반응 자세 조절, 즉 CPA에서 한쪽 하지나 신체 반응이 늦거나 작습니다. 이로 인해 자세 유지와 신체 균형 회복이 비효율적이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앞에서 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예비 자세 조절과 반응 자세 조절에서 양쪽 몸의 반응이 균형 있게 일어나지 않는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두 발로 서 있을 때 실제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자세 반응, 즉 반응 자세 조절의 비대칭성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근육 반응인 예비 자세 조절의 비대칭성과 같은 원인, 즉 공통된 병태 생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비 자세 조절과 반응 자세 조절이 서로 같은 뇌신경 조절 문제나 신체 불균형으로 인해서 함께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환자가 양발로 서 있다가 누군가 살짝 밀었을 때 한쪽 다리만 반응하거나 중심이 한쪽으로만 쏠린다면, 이러한 비대칭적 반응은 그 사람이 팔을 들기 전에 미리 균형을 잡는 APA 단계에서도 이미 한쪽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움직이기 전에나 밀렸을 때나 모두 이 두 상황 모두에서 한쪽 중심으로 치우치는 패턴이 이 동일한 신경학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APA, 즉 예비 자세 조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실이나 실험실과 같은 환경에서 환자를 이동식 바닥 지지면 또는 플랫폼 위에 서 있게 합니다. 그 후 이 바닥 지지면을 앞뒤 방향으로 움직여서 몸의 균형을 흔드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때 실험에 참가한 환자는 이 바닥이 움직일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 즉 예측 가능한 균형 방해를 받는데, 언제 바닥이 앞이나 뒤로 움직일지 알기 때문에 몸이 이를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 바닥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환자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조절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파킨슨병 환자가 균형 방해를 미리 예상하고 몸의 중심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즉 APA를 평가하기 위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바닥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정적 자세 검사입니다. 즉 참가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자세 안정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 즉 낙상자와 넘어진 적이 없는 환자, 즉 비낙상자를 비교했을 때 눈을 뜬 상태로 서 있을 때의 몸 흔들림이나 균형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눈을 뜬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지금 내가 기울고 있나, 바닥이 어디 있나와 같은 정보를 얻어서 몸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눈을 뜨면 시각 정보가 신체 균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낙상자든 비낙상자든 시각을 통해 자세의 불안정이나 흔들림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각 덕분에 두 집단 모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설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눈을 뜬 상태에서는 시각이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낙상자와 비낙상자 간의 차이가 줄어들며 결국 눈을 뜬 조건에서는 낙상 위험을 구별하는 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의 실험 또는 검사 조건과는 반대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동식 지지면을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APA 기능을 검사해 보면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유지할 때 고유 수용 감각이나 전정 감각과 같은 몸의 감각, 즉 체성 감각을 더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는 눈을 감았을 때 몸이 더 많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고 신체 중심이 더 크게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신체 변이, 이 신체 중심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커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 자세 조절인 APA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눈을 감아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근육들은 그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APA가 약하거나 생성이 늦어지면 신체 균형을 잡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몸이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눈을 감은 낙상자는 시각 정보를 잃었을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몸의 중심이 더 크게 움직이며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동작 전에 신체 균형을 미리 조절하는 예비 자세 조절, 즉 APA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와 같은 도파민 보충제 약물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이 서동증이라고 하고요.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 경직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 이상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약을 더 많이 복용하거나 용량이 높을수록 달리 말해 이 레보도파 등가 용량이 증가할수록 몸이 흔들리는 정도, 즉 신체 변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이 더 많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약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좋아지지만 신체 균형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걷거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쉬워지지만 서 있을 때 중심을 잡는 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유로 이해해 보면 약을 먹으면 몸에 이 브레이크가 풀려서 움직이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균형 잡기와 같은 몸의 미세한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레보도파 용량이 증가하면 근육의 강직 완화와 움직임의 부드러워짐 등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자세 흔들림의 증가와 균형 능력의 악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실험으로 이 동일하게 환자를 이 바닥 지지면 위에 서게 하고 이번에는 한 번의 균형 방해 자극을 주고 자세 회복 능력이나 반응 형태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 판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움직임을 이 사인파형으로, 즉 이 파도 모양처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균형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앞으로 5cm 갔다가 뒤로 5cm 움직이고 다시 앞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반복해서 균형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방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패턴의 균형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측 가능한 균형 방해란 일반적으로 균형 방해가 몇 번 반복되면 우리 인체는 이러한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앞으로 밀릴 때는 이렇게, 뒤로 밀릴 때는 이렇게라는 보상 전략을 학습합니다. 이런 균형 적응, 영어로 balance adaptation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류의 균형 방해가 여러 번 반복될 때 인체가 그 패턴을 학습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몇 번 반복 후에는 이러한 움직임에 익숙해지고 점점 신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즉, 빠르게 균형 적응 능력이 향상되면서 넘어지지 않게 몸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버스나 배 등을 처음 탈 때는 흔들림 때문에 몸이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혀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 적응 능력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형태의 바닥이 일정한 패턴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실험을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러한 예측 가능한 균형 방해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반복적인 균형 변화에 대해 몸이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예측 가능한 패턴의 균형 방해를 주면 이 정강이 앞쪽의 근육인 정경골근은 이 바닥이 앞으로 밀릴 때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발끝을 들어올려 몸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서는 이 근육의 근전도 신호, 즉 해당 근육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EMG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반복해서 관찰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바닥이 몇 번만 움직여도 이 정경골근의 반응 시기와 강도가 빠르게 조절됩니다. 이 정도 움직이구나를 곧바로 학습해서 근육이 필요한 만큼만 빠르게 반응하도록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병 환자는 같은 상황에서 근육이 적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즉, 반복해서 방해를 받아도 뇌가 그 패턴을 빨리 학습하지 못하고 매번 이 새로운 자극처럼 반응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골근의 EMG 패턴이 건강한 사람처럼 빨리 안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첫 몇 번의 방해 주기 만에 빠르게 적응해서 정경골근의 반응 강도와 시기가 최적화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이 정경골근의 반응 강도와 시기의 변화가 느립니다.
즉 파킨슨병 환자는 반복되는 균형 방해에 대해 근육 반응을 학습하고 조정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반복되는 균형 방해에 대해 파킨슨병 환자는 신체 변위, 즉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더 컸으며, 이는 신체 균형을 되찾는 데 더 큰 움직임이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균형 방해를 여러 번 받았을 때 뇌와 몸이 그 패턴을 학습하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파킨슨병 환자는 이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립니다. 즉 반복해도 여전히 크게 흔들리고 균형을 되찾는 반응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파킨슨 질환으로 인한 세트 전환 능력의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트 전환, 세트 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뇌가 상황 변화에 맞게 운동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이 앞뒤로 움직일 때 다리 근육의 사용 패턴을 조정하고, 그리고 밀리는 방향이 바뀌면 즉시 반대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죠. 이런 운동 전략의 전환이 바로 세트 전환 능력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서는 이 기저핵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런 전략 전환이 느리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 변화, 즉 균형 방해가 주어질 때 몸이 그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의 잘못된 반응 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균형 방해에 대한 신체 흔들림이 더 크고 적응 속도도 느려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 바닥이 앞뒤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이 실험에서 건강한 사람은 첫 번째 바닥 움직임에서 몸이 많이 흔들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하고 근육 반응을 미리 조정합니다. 즉, 이 빠르게 적응하며 세트를 전환해서 신체 변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파킨슨병 환자는 첫 번째에서 크게 흔들린 뒤 그 다음에도 비슷하게 똑같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가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이 전환 신호를 늦게 인식하거나, 또는 우리의 뇌가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뇌가 이건 일정한 패턴이구나라고 인식하더라도 그에 맞게 운동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 즉 세트 전환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신체 균형을 깨뜨리는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점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는 뇌의 세트 전환 능력, 즉 상황 변화에 맞게 운동 전략을 바꾸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세 조절과 균형 장애의 원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